네, 안녕하세요. 데이업의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한국 조선 해양에 대한 소식과 함께 조선업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필요한 정보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선업에서 친환경을 위한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우선 하이브리드 단계로 이때는 LNG와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단계를 말하며 이후는 완전 친환경 단계로 암모니아와 수소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단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두 단계 모두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한국조선해양이 카타르 에너지로부터 LNG 운반선 17척의 건조 계약을 따냈으며 2차 발주를 본격화하면서 고가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자,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 가운데 하나이며 예상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하여 선박 발주량이 감소하는 국면에서도 상당한 기간 버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선사와의 관계에서도 협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계약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 계약금은 39억 달러로 약 5조 3,114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발주는 65척 가운데 54척을 한국 기업들이 가져갔으며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2차 발주의 수주 물량이 처음에는 10척 안팎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17척의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자, 이는 기대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고 또 물량만큼 중요한 게 가격인데 건조 가격 역시 1차보다 높아졌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2차 수주를 통해 확보한 17척 물량은 1척당 건조 가격이 2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1차 수주의 가격인 2억 1,500만 달러 수준의 가격보다 높습니다. 자, 원화 약세인 환율 조건에서 한 번에 다량의 물량을 확보했다는 이점은 같은 종류의 선박을 반복적으로 건조할 수 있게 되어 낮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건조 작업을 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국 조선해양의 수주는 과거에 저가의 수주 물량을 확보했고 이후에 지난 3년 동안 신조선가가 상승하는 추세에서 일감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영업 흑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카타르 2차 발주 전까지만 해도 2027년 인도한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는데 39억 달러 가량의 LNG 운반선에 일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향후 5년까지의 고가의 배를 통한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상태입니다. 자, 조선업의 산업 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선업의 산업 주기는 선박의 수명과 관계가 있고 이 선박은 우리가 부동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리적 수명이 존재하는데 선박의 물리적 수명은 통상 30년인 만큼 어느 한 시기에 선박 수요가 급증하였다면 그로부터 30년 전후로 해서 다시 선박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을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는 크게 1차 슈퍼사이클 1963년부터 1973년까지 그리고 2차 슈퍼사이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그리고 3차 슈퍼사이클은 2030년대 중반에 도래한다고 봐야 하지만 현재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는
본격적인 슈퍼사이클 도래에 앞서서 점진적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량을 늘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LNG보다 친환경성이 높은 연료인 메탄올로 추진되는 선박의 발주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 한국 LNG 벙커링 산업협회에 따르면 메탄올 추진선 건조 계약은 같은 기간 LNG 추진선보다 49척 더 발주되었고, 이는 조선업이 완전 친환경 산업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한국조선해양의 이 정기선 사장은 이 로라 머스코의 명명식에 참석하여 선사, 당국 관계자들을 만나며 친환경 선박 주도권 선점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조선업의 패러다임이 환경을 초점으로 변화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기술이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의 조선사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기술력을 앞세워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자,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해양 환경 규제는 IMO 2020인데, 이 노르웨이 상급협회 DNV가 이 이후에 2050년 해운업계 전망 보고서 최신판을 발간했습니다. 자, 요지는 IMO의 목표에 따라서 해운업계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 감축해야 하며, 여기에 더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여야 탈탄소화가 진행될 수 있으며, 2050년까지는 넷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더 친환경적인 연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현재 운영 중인 대체 연료 사용 가능 선박은 지난해 5.5%에서 올해 6.5%로 늘었고, DMV는 올해 발주된 선박의 절반이 LNG 등과 넷제로 연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듀얼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현재 기술력 우위에 한국 조선업체들이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HD 현대중공업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왜냐? HD 현대중공업이 수소 밸류체인 구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자, 수소 밸류체인 구축에 나선 HD 현대중공업은 수소 혼소 힘센 엔진 고객 시연회를 열어 독자 개발한 LNG 수소 듀얼 엔진을 공개해 주목받았었고, 2025년에는 완전한 수소 엔진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싱가포르에서 열린 친환경 에너지 관련 최고 전시회인 가스텍 2023에서도 한국 조선해양은 암모니아 추진, 암모니아 운반선과 친환경 해상 솔루션 등을 선보이며 선사들의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 기술력은 친환경 정책을 위한 조선업에 꼭 필요하고, 현재 완전 친환경 연료전 단계인 하이브리드 단계에서의 LNG 및 듀얼 엔진 정착 선박에서도 우리나라는 우위를 점하고 있고, 완전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 및 수소 부분에서도 세계 제1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수익 산업으로의 전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순간이라고도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